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 이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어제 터졌죠.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이 진술만을 갖고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에요. 먼저 민주당은 지금 관련된 의원들,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지도부 회의 때는 관련 입장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게 뭐 표현을 아까 이정근 게이트라고 했던데 네. 이정근 씨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선고는 어제 있었죠. 예. 그거와 이 건은 이제 별개의 건이죠. 이거는 네. 2021년 전당대회의 돈 살포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여당은 계속해서 이정근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이정근 그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통화했던 통화 녹음 파일들을 발견하고 그게 3만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3만 개요. 예. 거기에서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과의 그런 돈 전달 그런 의혹들이 발견이 돼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네, 문제이고 다만 이제 두 당사자는 완강하게 지금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1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공교롭게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고 또 여당에서 뭐 망언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한미 간의 그 도청 예.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이 시점에서 네. 이렇게 저기 압수수색이 들어갔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의도된 기획된 그런 압수수색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나요? 오늘 저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당에서는 검찰의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하거든요.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거의 다 압수수색을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적폐청산한다고 할 적에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일했던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뭐 특별할 것은 없고요. 예. 그 이정근 사무총장 전 사무부총장 그 녹음 파일이 3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네.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여러 개 썼다고 해요. 그 중에 특별히 한 군데의 녹음 파일만 3만 개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이 그 부결된 노웅래 전 의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역 그때 의원입니다. 현역 노웅래 의원 의원.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이제 기소가 늦어진 이유가 녹음이 너무 많아서 네. 기소가 좀 늦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만 개를 특별히 한쪽 핸드폰에 자동 녹음으로 이렇게 해놨다는 것은 아마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조차도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특별히 핸드폰 하나를 자동 녹음 기능으로 둬서 3만 개의 녹음 파일을 강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에서는요. 네. 이 국면 전환용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전당대회였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때 전화기를 확보했으면 그 당시 때 포렌식을 해서 확보했을 텐데 왜 이게 지금 나오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작년 말에 아마 제 생각에는 시사저널부터 보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한테 돈을 줬다고 한 사업가가 고발을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노웅래 의원에 대한 그 뇌물수수가 나왔고 그리고 또 추가 녹음 파일을 하는 과정 중에 2021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 관련 이 비리들이 지금 터져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일단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고요. 오늘 여야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대담 더 이어가겠습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전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탄압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자처하고 핏대를 세워본들 국민적 의혹은 더 커져만 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단언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네, 윤건영 의원은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돈봉투가 돌아다니겠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인데 당내에서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지도부는 오늘 관련 입장,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야기한 거였고. 아직 뭐 당사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의원들의 의견으로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압수수색의 시기와 그 순서. 보통은 당사자들 먼저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순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소환 절차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을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압수수색도 339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때도 뭐 그냥 우리 항상 그 국정이라든지 여야 관계라든지 뭔가 모멘텀이 있을 때 네. 우리 당사라든지 국회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시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당대회 돈 살포의 문제는 사실 2008년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이제 박기태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불거져서 당시에 고승덕 의원이 폭로하면서 네. 왜 그게 문제가 돼서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예. 박기태 국회의장 시절에 의장을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 문제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는 이 돈살포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박기태 그 전 의장님의 그 고백처럼 좀 관행처럼 돼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당대회를 체육관에서 선거를 치렀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다 보면 지역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러 갈 때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을 버스에 같이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누구를 찍어라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네. 그런 게 가능한 시스템이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1년에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도 더 그랬고 또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투표 자체를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도 모바일 투표로 100% 다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국회의원들이 뭐 대의원이라든지 당원들한테 누구를 찍으라라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금품을 이렇게 나눠줘야 될 특별한 동기라든지 유인이 없다. 그 말씀을 이제 윤건영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JTBC인가요? 그 음성 파일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어요? 뭐 저기 기사만 봤습니다. 기사만 보셨어요? 제가 그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진짜 2021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당대회에서 돈을 뿌릴 정도로 이렇게 대담한 범죄 행각 의혹을 민주당이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녹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관석이 형이 주어져 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부사입니다. 의원들에게 간접 목적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돈 직접 목적어. 사형식이 분명합니다. 예, 예. 그래서 녹음이 그냥 지나가는 녹음이 아니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했다라는 예. 것이 분명하게 녹음에 나와 있고요. 예. 나한테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채고 싶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기는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네. 그리고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송영길, 홍영표 의원식 세 분이 전당대회를 치룰 때 예. 3대 3대 3일 정도로 아주 치열했고 특히 홍영표 의원한테 송영길, 홍영표 두 분이 다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불과 0.5% 차이로 이길 정도로 치열했던 선거입니다. 예. 그리고 보십시오. 이 두 분의 송영길 대표의 심부름을 했다고 의심받는 윤관식 바로 직후에 사무총장이 됐죠. 사무총장은 예산과 인사권을 윤관석 의원이요? 윤관석 의원. 예. 잘 아시다시피 예산과 인사권을 다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은 남동구 의뢰 3선 의원이세요. 이번에 또 압수수색 당한 이성만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이 나중에 됐는데 이분도 이제 부평 갑입의 초선 의원이죠. 예. 인천 지역구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돈이 살포가 됐다는 의심을 네. 받기에 충분하고 예. 특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 소문난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측근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기 그 충분하죠. 음성 파일은 일단 야당에서는 음성 파일일 뿐이다고 이게 증거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 내용이 실제로 사실인지도 이제 규명이 예. 돼야 될 것이고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통화한 것처럼 돈이 증거 갔는지 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예.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예, 돈이 가고 또 이야기를 그것을 했습니다. 다른 예.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한 것까지 확인이 돼야지 이게 그 죄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 보면 이제 2021년 4월 24일 날 녹음 파일이 네, 있었고요. 네. 그 바로 사흘 후에 4월 27일 날 여의도 중식당에서 10여 명의 국회의원들 모시고 300만 원씩 넣어서 돈 봉투를 줬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중식당에서 그 만났던 것이 지금 밝혀졌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수사가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고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정치권 여진이 지금 이제 어제 사흘째 오늘 이제 나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도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 지금 이 도청과 관련해서는 네. 미국도 백악관과 국무부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그게 도청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문건들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약간 변조될 가능성은 있다. 미국 백악관이 도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그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문서가 만들어진 근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이게 도청이든 감청이든 또는 휴민트든 간에 어쨌든 네. 우리 저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취득을 해서 그게 예. 전파되는 과정에서의 변조를 얘기한 것이지 네, 네. 앞에 단계는 사실 인정한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이게 상당히 이조되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 오히려 미국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할 건 아니다. 오히려 네. 지금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또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의 우리가 좀 우위적인 그 위치에 서서 협상을 하는 그런 지렛대로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항의를 하고 사죄도 받고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는 것이 지금 국익을 해서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 인정은 안 했습니다만 또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도청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예. 외교 정책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NCND 정책, No 예. Confirm, No Deny, 확인도 해주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것이 전 세계 외교가들의 통상적인 외교 그 관행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처럼 그 수준 떨어지는 외교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청 정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건 이제 예.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예, 있는데 예, 자 예. 보십시오. 이번에 도청을 당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말고 이제 프랑스나 이스라엘 네.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고 전부 위조됐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타냐후 현 수상이 부패 혐의로 굉장히 그 정치적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모사드가 예, 예. 그 반란에 개입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도 예. 일단 부인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야당이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익 때문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네. 사실관계가 예,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지 도감청이 된 거를 그러니까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게 하지 않은 아니고 것 같아요. 명확지 이게 않게 왜냐하면 되죠. 아니요. 명확지 않았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국익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국익에 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도청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네. 위조됐다. 미 양국이 미국과 우리나라 양국 모두가 동시에 같이 함께 예. 위조됐다라고만 근데 지금 얘기했지.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어느 정도 뭐 일단락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이제 예. 김태호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 NCND 정책을 쓰냐? 이거는 외교가에서 제가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네.
야당이 말하듯이 다 까발리면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얻어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까발리고 야당이 하듯이 막 뭐 미국에 사과해라 해서는 얻어낼 것이 없고 네.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이것을 지렛대로 쓰라는 것은 진짜 하수 중에 하수다. 네. 그래서 NC&D 정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지금 보세요. 그럼 프랑스나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보다 약소국이어서 걔네는 그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예. 이스라엘과 프랑스 얘기를 자꾸 하셔서 네네. 이스라엘의 내용은 뭐냐면요. 소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정원. 그렇죠. 국정원에서 그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단체들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권에게 불리한 불리한 당겼다는 그게 것이죠. 사실이면 안 예. 되죠. 그리고 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특공부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이런 내용들이어서 사실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 물자 지원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예. 다 수면하에 드러나는 것이 다 어느 나라든 네, 알겠습니다. 국익에 반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은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상황 또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있죠.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상임 고문을 해촉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또 어이없는 당이 되어간다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갑자기 고문 해촉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상임 고문은 전직 당 대표를 했으면 자동적으로 상임 고문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관례죠. 되는 상임 고문. 네네. 예, 그 자리.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두 번이나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해촉하는 경우에서는 아마도 이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쳤을 겁니다. 최고의 네. 의결을 거쳤을 네,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해촉한 이유가 최근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예. 지금 여하튼 뭐 김기현 대표께서는 이제 당의 기강을 잡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엉뚱한데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고 홍준표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던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 고문, 상임 고문 자리 보통 전직 대표하면 상임 고문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 그 해임한 이후로 현직 지자체장이어서 해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현직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병석 그 의원도 지금 상임 고문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의 선택인 거고 네. 조금 전에 그 최고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수석 예. 대변인께서 직권으로 그냥 해촉한 것이다. 의결 그렇군요.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이게 내부적으로 비공개 아쉬운 게 회의에서 뭐냐면 이제 국민의힘이 점점 이렇게 왜 구구화되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지율을 낮으면 서문시장을 찾는다든지 또는 그 정강훈 목사라든지 구구의 세력들의 힘을 좀 빌리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구구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가? 그렇게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역사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든지 예. 또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끊지 못하고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길게 보면 결국은 정치는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네. 총선의 이제- 결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중도에서 예. 점점 멀어지는 너무 예. 극단화된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고위가 새롭게 지도부가 뜬 지 한 달쯤 됐어요. 네. 좀 설화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요. 예. 그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리위에 회부되면 절차에 따라서 네. 윤리위에서 그 규정대로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의 기강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의결이라는 표식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아마튼 네. 사전 비공개 이게 회의에서 있었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가 알겠습니다.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쯤이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취재가 됐을 거고요. 또 아마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